CPU랑 GPU, 컴퓨터에 관심 좀 있다 하시면 이름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이걸 그냥 복잡한 칩이라고만 생각하면 좀 재미없잖아요. 오늘은요, 이걸요, 머리 쓰는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두 명의 해결사라고 생각하고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지금부터 이 두 해결사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죠. 아니, 왜 컴퓨터에는 두 종류의 두뇌가 필요한 걸까요? 그리고 이 둘의 차이가 어떻게 지금의 기술 혁명을 만들었을까요?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할 핵심 비유입니다. 딱 이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오늘 내용의 절반 이상은 이해하시는 거예요. CPU와 GPU의 근본적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자, 그럼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보죠. 바로 컴퓨팅 세계의 원조 영웅 CPU입니다. 이름 그대로 중앙 처리 장치, 말 그대로 컴퓨터의 모든 작업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우스를 클릭하는 모든 순간,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모든 과정이 바로 이 CPU의 명령을 거쳐서 이루어지죠. 그럼 이 CPU의 진짜 강점은 뭘까요? 바로 다재다능함과 속도입니다. 아주 복잡한 문제를 순서대로 착착 해결하고 논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특화돼 있죠. 아까 말씀드린 비유 기억나세요? 네, 바로 한 명의 천재 교수가 어떤 어려운 문제든 단계별로 빠르게 풀어내는 모습, 딱 그겁니다. 그래서 CPU한테 가장 중요한 건 낮은 지연 시간, 즉 어떤 명령이든 즉각 반응해서 결과를 내놓는 이 빠른 응답 속도에 모든 걸 걸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직렬 처리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복잡한 작업이라도 한 번에 하나씩 순서대로 집중해서 끝내는 거죠. 그래서 CPU의 코어를 들여다보면 제어 장치나 캐시 메모리처럼 복잡한 작업을 더 빠르고 유연하게 처리하기 위한 장치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네 말이죠. 이렇게 강력하고 뭐든 잘하는 만능두뇌 CPU조차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도전이 등장하게 됩니다. 맞아요. 이렇게 똑똑하고 빠른 해결사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왜 굳이 또 다른 프로세서가 필요했을까요? 그 이유는 CPU의 작업 방식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그런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3D 게임의 등장이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수백만 개의 점, 즉 픽셀들, 이 각각의 색상과 위치를 동시에, 그것도 아주 빠르게 계산해야 하는 이전에는 없었던 어마어마한 과제가 주어진 거죠.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1억 2천만, 어마어마하죠?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보는 HD 화면 있잖아요. 여기에 약 200만 개의 픽셀이 있는데 부드러운 영상을 만들려면 이 200만 개 픽셀을 1초에 60번씩 새로 그려줘야 해요. 그랬더니 필요한 계산량이 초당 1억 2천만 번이 넘어가는 겁니다. 정말 엄청나죠? 바로 여기서 CPU의 직렬 처리 방식이 한계를 드러냅니다. 이 모든 픽셀 계산을 천재 교수 혼자서 순서대로 처리하려고 하니까 이건 뭐 모나리자 같은 거대한 그림을 점 하나씩 찍어서 그리는 거랑 똑같았죠. 속도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병목 현상이 생긴 겁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임무를 띈 새로운 종류의 프로세서, 진짜 전문가가 등판하게 됩니다. 네, 바로 GPU, 그래픽 처리 장치입니다. GPU는요, CPU와 설계 철학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몇 개의 복잡하고 강력한 코어 대신에 수천 개의 단순한 계산기 같은 코어들을 잔뜩 가지고 있는 거죠. 목적이 아주 명확했던 겁니다. GPU의 진짜 무기는 바로 병렬 처리입니다. 여기서 다시 학생군단 비유가 나오죠? 복잡한 문제 하나를 푸는 게 아니고요. 수천 개의 간단한 계산을 수천 명의 학생들이 각자 맡아서 동시에 우르르 해결해버리는 방식이에요. 바로 이 문장이 GPU의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픽셀 하나하나를 계산하는 건 단순한 일이지만 그 엄청난 양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GPU의 본질이자 힘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해결사의 차이점을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보면 개념이 확실하게 정리되실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역시 처리 방식이에요. CPU는 순서가 중요한 복잡한 작업에, GPU는 순서보다는 처리량이 중요한 단순 반복 작업에 특화되어 있다는 거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이 표를 보면 차이점이 한눈에 들어오죠. CPU는 하나의 일을 얼마나 빨리 끝내는가, 즉 낮은 지연 시간이 생명입니다. 반면에 GPU는 한 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해치우는가, 즉 높은 처리량이 중요하죠. 비유하자면
CPU가 100m 달리기 선수라면 GPU는 수천 명이 동시에 출발해서 거대한 그림을 만드는 매스 게임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직 그래픽 처리를 위해 태어났던 이 전문가가 어떻게 전혀 예상치 못한 분야에서 시대의 슈퍼스타가 되었을까요? 그렇죠. 게임 그래픽이랑 인공지능. 언뜻 보면 정말 아무 관련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개발자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둘의 문제 해결 방식에 정말 소름 돋는 공통점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과정의 특징. 전문가들은 이걸 당황스러울 정도로 병렬적인 문제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백만, 수십억 개의 아주 단순한 계산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 단계가 모든 걸 말해주죠. AI 훈련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수많은 단순 계산의 반복 작업이었던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이건 그래픽 처리와 똑같은 종류의 문제였고 GPU에게는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 같은 완벽한 작업 환경이었던 겁니다. 결국 3D 게임을 위해 탄생했던 그래픽 전문가가 우리 시대가 던진 가장 중요한 과제인 AI 혁명을 이끄는 핵심 엔진으로 아주 화려하게 변신한 것이죠.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 아닌가요? 하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전문 기술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를 우리는 GPU를 통해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전문 도구들 중 미래의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뒤흔들 제2의 GPU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